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8월 한 달, 8월 초 극심한 하락장에서 또 8월 말 지수가 상당 부분 바닥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상승장 기류까지 힘들고 괴로웠던, 그리고 반등의 기쁨도 있었던 8월의 한 달이 어느덧 오늘 8월 30일 장을 마침으로써 8월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8월 초 무더웠던 더위도 어느덧 많이 쌀쌀해지고 많이 선선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걸음 가을이 다가온 것 같네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가 그래도 8월은 주 후반에 월 후반에 상당 폭의 반등장이 나와서 그나마 월복의 모습을 양호하게 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참 많은 시장의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삼성 이재용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중 관련된 악재, 추가 관세가 악재겠죠. 그 다음에 잭슨홀 금리 발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지소미아,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등등 시장에 많은 악재성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8월달에 집중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주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 장애 또 변동성을 먹으면서 또 수익을 보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세는 사실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괴로운 장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가 잘 맞으면 상당히 또 큰 폭의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장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시장이 어려워 보이면서도 쉬울 수도 있고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장입니다. 이게 원웨이 상승장도 아니고 핑퐁 핑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미중 관련해서도 이 수시로 바뀌는 시황이죠. 수시로 시황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뭐 1년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좋은 섹터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런 섹터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밤 미 증시가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 증시가 하락이 아닌 반등에 성공하고 오히려 큰 폭의 반등을 한다면 국내 9월달 증시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 기준으로 이따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월봉 기준으로 4개월 연속 하락이 있었던 달은 연은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의 폭이 깊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도 V자로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 전일 미 증시를 보면은 이제 중국 대변인이 속보로 나오면서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대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급이 다른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시장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를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의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반도체 지수가 2.2% 오르는 등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9월 1일 관세 부과를 예정에 두면서 이러한 협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진행을 하면서 미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관세 부과는 협상에서 조금 더 서로 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은 지속적인 난항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난항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락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도주급 시장에 이제 랠리를 달리고 있는 섹터군에서 하락 조정 시에는 매수 대응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을 좀 힘들게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판결로 인한 하락은 사실 단기적인 조정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말했던 뭐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OLED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걸 다 철회해버리고 안 해버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투자를 더 해야 뭔가 자기 신변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 없이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핑퐁 장세 속으로 갈 때 보면은 협상이 양호한 흐름 시에는 중국 상장 국내 기업들 컬러레이, 헝성, 윙이푸드 등이 항상 강한 모습, 또 반대로 마찰 시에는 이쪽 히토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보면서 상호간의 보험용 섹터로 사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이제 일본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좀 강화하겠다, 검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오전에 이제 뭐 CJ 시푸드, 뭐 동원수산, 뭐 또 육계 쪽에 마니커가 어제 시간 외에 상가를 가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식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반대로 수산이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DRGM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좀 크게 이슈가 된 게 중국 돼지 구매 제한이 심각하다라는 등의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 예전에 돼지 열병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중국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돼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그렇다면 국내 돼지 돈육이 우리손 FNG가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에서 이제 돼지 소세지 만드는 윙이푸드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쪽이 이제 막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5G 섹터 오늘 오이솔루션이 최근 급락 이후에 오늘 큰 폭의 반등을 주었는데 이쪽 섹터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네, 바닥에서 지속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끌고 갈 예정이니까 제약바이오 물려 계신 분들 그냥 전부 다 홀딩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알아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 QD-OLED 투자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워넷, 야스 등 OLED 섹터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하고, 지금 조국 관련된 이슈가 주말에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지 여전히 봐야 되고, 트럼프 마크롱 대화 철도 관련 언급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사실 매매를 못했고요. 우리 라이브 같이 하시는 회원님께서 이제 매매를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눌림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간단히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영상을 참 늦게 찍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아마 밤 12시 정도, 1시 정도에 운전을 하고 네, 전라도로 내려갈 것 같아요. 좀 일정이 빡빡하네요. 오늘은 사실 매매하기가 상당히 괜찮았던 하루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원웨이 장세를 달릴 때는 웬만해서는 종목들이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5G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또 추가를 하고 바이오를 또 종가 부근에 또 하나를 편입을 했습니다. 이 섹터가 지금 괜찮하죠.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매매하기는 편해요. 근데 시장이 오늘 같은 날은 고루고루 상승을 했기 때문에 먹을 폭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일단은 고르게 지금 상승했던 흐름, 제약이 그간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중간에 이제 셀트리온부터 해서 시총 상위 좀 던지는 모습에서 좀 밀렸어요. 근데 일단은 뭐 브레이크는 걸릴지언정 이렇게 엠파동은 한 번 정도 더 나올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피 운수장비 쪽은 조선이 오늘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조선 쪽 강한 흐름 있었고, 화학, 뭐 하나케미칼, OCI 뭐 등등, 또 LG노텍 등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네요. 지금 9월달에 좀 일정이 있죠. 유럽에서 가전 관련된. 자, 그리고 오늘은 해외 증시를 좀 보고 넘어가죠. 일단 전일 나스닥을 좀 보고 넘어가면, 나스닥 쪽을 넘어가면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 참 좋아요. 현재로서는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속에서 일단은 돌파를 하고, 뭐 적지만 이런 구간까지 일단은 상승을 해준다면 국내 증시가 월요일까지는 네, 단기 반등을 보이고 좀 조정 보이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전고점 넘어주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가능하고, 반대로 여기 맞고 떨어지면 이제 이런 라인까지 움직일 수 있죠.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하나 괜찮은 게 위안화가 소폭 밀려주는 거, 그리고 원화 소폭이지만 이런 구간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갭을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박스권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상단 돌파 할 때 이게 나오면은 주의를 해야 돼요. 상단 돌파가 나왔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미 상당 부분 박스를 만들고 지금 갭으로 돌파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나왔을 때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고요. 그리고 금도 소폭 꺾여주는 모습이 일단은 네, 전반적으로 좀 양호해 보여요. 그럼 이런 박스 구간까지, 네, 박스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를 보이면 또 한번 베팅을 해볼 수도 있죠. 오늘은 괜찮아요. 차트적으로도 금이.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오늘 이슈 중에 또 크게 있었죠. 일본이 브라소 추가 수출 허가가 있으면서 이 브라소 관련해서 솔브레인하고 후성이 있는데 이 둘이 조금 크게 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관련 섹터가 사실 주도주로 움직인 지 벌써 2달 정도가 지나가면서 주도주가 약간의 소멸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등은 분명히 해줄 거라고 보여주고, 특히 이제 소재 쪽은 추세적으로 추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네, 나머지 말씀드리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코스닥 시총 1위를 좀 먼저 봐주고, 일단 기관에서 좀 강하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이 코스닥 지수를 한 번 정도 들어줄 가능성을 저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보통 이제 쇼커버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많게는 55,000원 라인까지의 반등을 한번 노려보고, 네, 셀트리온을 네, 눌리면 매매를 해 보려고 해요. 뭐 이런 구간이 되겠죠.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장대 양봉을 훼손 안 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42,000원 아래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현대바이오도 21선 아래 구간에서 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21선을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11,900원 라인 괜찮죠. ABL 바이오도 눌릴 때를 맞춰서 보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이 직전 고점보다 이제 이번에 바닥을 잡으면서 크게 터져줬기 때문에 결국 21선을 돌리는 구간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바이오에서는 일단 신규 상장 쪽 매물이 좀 적은 애들 먼저 보는 거죠. 신규 상장 쪽에 매물이 좀 적은 셀리버리나 ABL 바이오가 대장급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대장이 다시 대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또 필룩스 초낙폭과대를 좀 보이는 종목인데, 일단은 뭔가 이슈가 터지면 이런 종목에서 한 번씩 터져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스코비라는 종목 뭐 바닥에서 빵 해서 한 40%씩 올려주고, 뭐 안국약품, 서울제약, 삼성제약 뭐 등등 해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제약의 상승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상승 위쪽에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관심 종목에 놓고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구간에 매물이 좀 있어서 바로는 갈지 좀 모르겠네요. 이런 구간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한번 봐보고, 그리고 제약 중에 지금 코미팜이라는 종목이 또 시간 외에 호재가 좀 나와서 일단 시간 외에 상한가 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매일매일 종목들이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하나 더 넣을게요. 인트론 바이오를 12,700원 라인에 지금 좀 잡아가지고 보고 있고, 월요일날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바랄게요. 밀리는 거를 좀 보기는 싫고요. 바로 반등 나오는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 네, 그런 흐름을 좀 네,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60일 이평이 있으니까 이게 이 음봉이 이 위에서 마무리가 된 게 좋은데, 이제 여기 13,300원 구간의 저항으로 걸릴지, 과연 여기를 뚫고 올라갈지, 그 두 가지는 이제 월요일 장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뚫고 올라가면 좀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못 뚫으면 또 조정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만 대응 전략을 짜서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메모리 네 패스. 뭐 계속 양호한 흐름이네요. LB세미콘도 양호한 흐름인데 오늘 예를 들면은 9,200원 위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양봉으로 안 뽑아준 게. 일단은 월요일날 약간의 갭으로 해서 들어 올려주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음봉이 이게 거래량이 없이 밀렸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갭 메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갭 메우고 여기서 다시 해서 300일선 위로 120일선 위로만 안착을 해준다면 이제 이런 구간 60일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관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덕산 네오록스 매도한 종목입니다. 매도한 종목인데 이게 일단은 강력 저항선이 2만원 구간이에요. 2만원 구간을 일단은 돌파하고 안착입니다. 여기서 저항에 걸려서 내려온 거를 분명히 악성 매물이 쌓여 있고 위에서 물려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갭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잡아 먹었네요. 위로 올라간다면은 네, 시가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시가 공략해서 갭이 뜬다면 시가 공략 하는 것도 이제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부터 들어가는 애플 제품의 이제 OLED나 삼성과 애플의 OLED 소지가 채택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OLED로 섹터로 잡아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봐도 이제는 돌파가 되면 이러한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돌파 매매 1호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밖에 OLED HB 테크놀로지 얘는 매도를 했으니까 눌렸을 때 봐보고요. LMS 눌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눌림이 올지 좀 의문이네요. 만약에 안 온다면 지금 이런 구간 아니면 15분 봉상에 30분으로 볼까?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이 이쪽이죠. 한 번은 어제 장중에 주고 갔네요. 여기 지금 이 구간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이 구간이 일단은 1차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 돌파와 지지 안착이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주면 한번 네 봐봐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안 밀고 바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점이긴 하나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SNS택 SNS택은 한번 매매를 끝냈고 추세 매매로 보려고 해요. 여기서 21선 타고 올라갈지, 일단 월요일날 이 구간 관심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탈을 안 하고 가는 거면 네, 매매를 또 해봐도 될 구간이네요. 추세 매매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추세 매매가 한 번 더 이어질 구간입니다. 이 추세 이탈하면 매도하면 돼요. 이런 거는 추세 매매를 한다 하면 이제 여기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죠. 그리고 21일선 이탈하면 매도, 종가상 이탈하면 매도, 이미 돌파된 지점에서기 때문에 대응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차라리 양봉으로 뽑아졌으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었을 텐데 양봉 흐름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양봉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정치테마 KNN 지금은 좀 높아서 안 하려고 하고, 갭 들었으면 하려 했는데 안 하려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좀 위험해서 매수는 네, 좀 자중하려고 합니다. 한창도요.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써니전자 정치 테마는 일단 좀 보류를 할게요. 좀 빼놓고. 그리고 푸른기술, 이거는 이때 언급을 했는데 매매는 못했어요. 제대로 거래량 줄고 오늘 거래량 폭발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근데 여기 매물대를 1차적으로 돌파를 해서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물대 여기에서 걸렸는데 일단 단기 고점에 네, 느낌 좀 나요. 근데 이것도 눌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인디에프 개업주가 이제 위치는 뭐 잘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위치에서 어정쩡해서 좀 건들기가 네, 애매합니다. 어정쩡해요. 그리고 윙이프도 한번 보죠. 윙이프, 컬러레이, 홍성. 컬러레이는 지금 시간 외에 좀 올랐네요. 좀 떨어지다가 1%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문제없이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말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컬러레이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뭐 주말에 별다른 관세를 때렸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하면 컬러레이 여기서 한 번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가가 좀 크게 안 나온다면, 시가가 크게 안 나온다면 컬러레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반대급부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시간에 한 번 더 하락을 보였는데 사실상 뭐 이렇게 가다가 눌려도 다시 갈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크게 뭐 우려는 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5G, HFR.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HFR 지금 일단은 여기 고가권에서 지금 걸려 있는데 고가놀이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강하게 돌파 후에 눌릴 때 공략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일봉이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렇게 해서 눌릴 때 이렇게 해서 공략, 원래는 여기서 눌릴 때 이렇게, 눌릴 때 이 자리에서 눌릴 때 이렇게, 그래서 일단 단기 쌍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HFR은.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좀 잡았습니다. 서진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것 같아서 서진을 좀 잡았고, 뭐 이런 구간까지 60일까지 가는 흐름 봐보고요. 그리고 에어부산 매매는 안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또 흐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정도로만 보고, 지금 우리손 FNG가 시간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 이제 라이브에서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가 베팅을 못하기 좀 아쉬워요. 이게 뭐냐면 장기 평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버리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종목들이 그런 상태에서 모멘텀까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시간 외가 2390원, 120선이 2365원, 시가가 2365원을 강하게 올렸다가 2360원에 안착을 하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런 구간까지 반등도 지금으로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또 이 종목 관심 갖고요. 일정 몇 개만, 아니 일정은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JNK, EM코리아 이거 봐야 되고, 9월 초에 그거는 있어요. 9월 초
방사능 지금 서해나 방사능 이제 유출된 부분에 검사가 들어갔죠. 간거 결과 발표가 곧 나옵니다. 결과 발표가 나와서 방사능 수치 이상에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움직였던 시노펙스 그리고 우진 이쪽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러게 되면은 CJ 뭐 시푸드라든지 이런 쪽은 철퇴를 맞겠죠. 그래서 이런 쪽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정도로만 해서 오늘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좋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차차 보는 걸로 하고요. 자, 8월 한 달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9월 한 달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 라이브 때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